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처녀의 혼. 저희 할머니께서 처녀 때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할머니께서 사시던 동네에 아주 빼어나게 잘생긴 총각이 살았는데 아랫동네에 할머니 친구분께서 짝사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친구분께선 고민하다가 어느 날 용기를 내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만 혼자만의 사랑으로 끝나버려서 결국 목을 메고 자살하셨습니다. 그 일은 동네에 한동안 이슈가 되어 동네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만 역시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잊혀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정월 보름날. 매년마다 보름날 저녁이 되면 윗동네와 아랫동네 구분할 것 없이 서로 어울리면서 밥과 나물을 먹곤 하셨답니다. 그 해에도 역시 사람들은 이웃 동네로 놀러가곤 했는데 젊은 사람 몇 명이 산을 넘어가는 도중에 어떤 여자가 산길에 앉아있는 걸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름날이지만 한밤중에 여자 혼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니 뭐하고 있는 거요? 라고 말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여자는 나도 아랫마을로 밥벌이하러 가는데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여기에 앉아 있었어 라고 했고 모두들 그런가 보다 하고는 지나쳐 왔습니다만 일행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애는 여름에 목 매달아 죽은 애잖아. 모두들 그 소리를 듣고서야 겁이 덜컥 나서 도망치는데 문득 누군가 안 보였답니다. 바로 목 메어 죽은 친구분이 짝사랑했던 청년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기겁을 하고는 도망쳤고 아랫동네 어른들까지 모시고 찾아 나섰는데 결국 그 청년은 그 처자가 목 메어 죽은 나무 아래서 발견했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이 반쯤 혼이 나갔던지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굿도하고 했습니다만 결국 미치광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90년대 겪었던 섬에서의 일화. 1994년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외가 친척들은 남해 안의 작은 섬에 모여서 살고 계셨습니다. 작은 섬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섬은 3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에 전기는 자가 발전기로 식수는 우물에서 해결하는 흔히 말하는 현대문명과는 거리가 먼 외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방문할 일이 전혀 없었던 곳이었습니다만 마침 여름방학 때 큰 외삼촌의 환갑잔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은 그곳으로 휴가를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섬에 도착한 첫째 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제사를 지냈습니다만 큰 외삼촌의 환갑날까지 아직 나흘이나 남아있었기 때문에 저는 동생과 함께 섬의 꼭대기에서 여기저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직 지리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 날, 무료했던 어제를 뒤로하고 저와 제 동생은 조카들을 이끌고 이미 20년 전에 폐교가 된 초등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문득 저는 외삼촌의 심부름이 생각나서 섬 남쪽의 부둣가로 가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한 발 먼저 학교로 가기로 하고 말입니다. 어제 섬을 어느 정도 둘러본 뒤였기에 혼자서도 학교로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바라보며 계속 걷기 시작한 저는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어 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심부름을 다녀온 지 2시간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30분도 안 걸리는 거리였는데 말입니다. 게다가 주변을 둘러봐도 학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 학교를 바라보며 걷고 있었는데 시계를 바라본 후 주위를 보니 그 어디에도 학교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 길을 잃어버린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한 생각에 어차피 섬이니 해안가를 따라 돌아보면 다시 부둣가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곤 해안가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이 위급한 걸 깨달은 저는 정신없이 앞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라도 비를 쏟을 듯한 구름을 쳐다보자 점점 더 다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한참을 달리고 있을 때 문득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달리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해안가의 절벽에 매달린 채 절벽을 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돌아갈 길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 천길낭떨어지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절벽의 한가운데 아슬아슬하게 발을 걸치고 눈앞에 튀어나온 돌덩이에 몸을 의지한 채 밑에서 들려오는 거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와들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뭔가에 홀린 듯 절벽을 미친 듯이 기어올라서 절벽 끝에 도달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비행기만 타도 벌벌 떠는 제가 어떻게 그 절벽을 기어 올라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신없이 눈앞에 보이는 길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길은 눈에 익은 길이었습니다. 섬에 도착한 첫째 날, 제사를 지내러 가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댁이 그리 멀지 않음을 느낀 저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배어나올 정도로 달리고 돌멩이에 굴려 넘어지고 턱까지 차온 숨을 몰아쉬면서 정말 죽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낮에 나간 큰 녀석이 7시가 다 돼가도록 돌아오지 않는 것에 외가 어른들은 조바심 나서 밖으로 찾으러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다가 결국 외삼촌이 절 발견해 주셨습니다만 외삼촌이 절 발견했을 때 전 공동묘지의 이름 모를 커다란 무덤 주위를 계속해서 빙글빙글 돌며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름을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무덤 주위를 돌면서 달리고 있던 저를 외삼촌이 붙들어서 맺히고는 집까지 업어왔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외삼촌에게 맺히기를 당한 후 기절해 있었기 때문에 그 후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제가 다음날에 들은 것은 학교로 향하는 길이 작년에 태풍으로 커다란 고목나무가 여러 그루 쓰러져서 길이 막혀버린 바람에 동생과 조카들은 학교로 가는 것을 그만두고 일찌감치 집으로 돌아와서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오피스텔의 노크 소리. 결혼한 오빠 네와 함께 지내던 저는 음주 가무를 즐기는 방탕한 생활로 인해 오빠네 집에서 쫓겨나고 오피스텔에서 혼자 생활하게 됐습니다. 원래 혼자 생활한 적이 거의 없던 터라 밤만 되면 썰렁하고 으스스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 오피스텔로 이사하고 2달 정도 지나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날은 음주를 안 하고 얌전히 집에 일찍 들어와서 TV 보고 놀다가 1시 정도에 잠이 든 것으로 기억하는데 새벽쯤 잠결에 갑자기 노크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오래된 오피스텔이라 복도와 연결된 철문에는 벨이 없어 음식을 시켜도 꼭 그렇게 문을 두드려야 알 수 있죠. 깜깜한 새벽에 그것도 혼자 있는데 가뜩이나 소심하고 겁이 많은 저는 잠결에 잘못 들었나 하고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0초 정도 있다가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진짜 바짝 긴장하고 있다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살며시 일어나서 문 쪽을 봤는데 오피스텔 복도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서 밤에 방에 불을 끄면 문 아래 틈새로 복도의 불빛이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물론 문 밖에 사람이 서 있으면 그 사람의 발 그림자가 안으로 비칠 정도로 말이죠. 그런데 문 아래로 아무것도 안 비치고 복도의 불빛만이 문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건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군요. 그래도 살금살금 문 쪽으로 가서 문에 달린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이때 영화나 귀신 얘기에 흔히 나오는 그런 눈이나 이상한 형상을 보게 될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봤던지. 하지만 문 밖의 복도에는 아무것도 없고 작은 구멍으로는 복도 건너편에 문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대로 심장이 터져서 죽나 싶었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내가 방 안에 있다는 걸 들킬까봐 문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데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 문 밖에는 인기척도 없고 구멍으로 내다본 밖에는 아무도 없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절대 아무 소리도 못 내고 불도 못 켜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더 이상의 노크가 없길래 예물 속으로 뛰어들어가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어쓰고 떨고 있었죠. 과연 그 새벽에 제 방을 노크한 것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